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취득 원가로 결정이 됩니다. 취득 원가라는 것은 어떤 매입 가격에서 부대 원가를 더한 거죠. 이 부대 원가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신발을 수입을 해서 파는 회사라고 해요. 수입을 해서 파는 회사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해외에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에다 어떻게 해요? 물건값을 보내겠죠. 이 물건값. 이제 이게 매입 가격이죠. 매입 가격, 물건값. 이게 매입 가격이에요. 물건값을 보내면 어때요? 이 회사에 물건이 이제 뭐 배를 실어 오든지 비행기로 실어 오든지 하여튼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 운임이 나오죠? 운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보세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실려서 보세 창고에 있죠? 그러면 보세 창고에 있으면 어때요? 관세가 붙죠? 관세 수입 통관할 때 관세가 붙고 그 다음에 또 창고료도 붙고 그 다음에 이 보세 창고로부터 어때요? 나중에 이 회사에 창고로 올 때 어때요? 운반비가 또 붙죠. 운반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험료도 있을 거고 여기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세 창고에서 검사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창고에 들어올 때까지 회사 창고에 들어와서 나중에 판매 가능한 상태로 될 때까지 이때까지의 모든 부대 비용이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에. 자, 그럼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이 있고 평균법이 있고 선입선출법이 있고 후입선출법이 있어요. 개별법은 말 그대로 개별 어떤 그 상품이나 제품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원가를 다 구해서 이 물건이 팔리면 이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게 이렇게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을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다 따지는 게 개별법이에요. 평균법은 여러 가지 물건이 많잖아요. 그걸 개별적으로 따지기가 힘들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해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신발 같은 경우도 그걸 개별적으로 신발 하나하나 원가를 따져가지고 나중에 재고자산 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을 내는 거죠. 평균을 수량 있고 이제 평균을 내서 이제 그 원가를 결정하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뭐냐면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이거예요.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이런 방법으로 원가 결정하는 거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후입, 먼저 나간다. 한번 이것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구해보는 게 이해가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이 평균법에는 또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고 그리고 후입선출법은 IFRS 즉 국제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동평균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기초 재고가 있어요. 기초. 저번 달로부터 넘어온 재고 6개가 있는데 하나의 단가가 100원이에요. 그러면 총 금액이 어디예요? 기초 금액이 6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매입을 했어요. 10월 10일 날 매입을 해서 몇 개를 매입하면 10개를 매입을 했어요. 얼마에? 110원. 하나에 110원당 단가가 110원이에요. 그럼 뭐예요? 총 금액이 1100원이죠. 그러면 합계 금액이 뭐예요? 600원 더하기 1100원은 17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0원 더하기 1100원은 1700원. 수량은 6개 더하기 10개는 16개.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계속 기록하면서 1700원을 16개로 나누면 106.25 이렇게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이동평균법. 그냥 이렇게 계속 기록하면서 단가를 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출이 일어났어요. 매출 12개가 팔렸어요. 12개가 팔렸으면 지금 하나의 단가당 106.25원이니까 1275원.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매출이 12개잖아요. 만약 판매 단가가 200원이라고 한다면 200원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12개 곱하기 200원은 이게 매출이가 되죠. 그렇죠? 12개 곱하기 200원이 뭐예요? 이게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 금액. 그리고 이게 매출 원가. 즉 매출 원가는 뭐예요? 매출된 상품이나 제품의 원래 가격이다. 이게 원래 가격. 예. 이게 매출 원가가 되고 이게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재고가 어떻게 돼요? 재고가 재고는 자 16개에서 12개 빼면 4개가 남죠. 4개가 남고 그리고 106.25원이니까 425원이에요. 재고 금액이. 4개의 재고 금액이 425원. 거기다가 또 10월 15일 날 10개를 더 샀어요. 얼마에 주고 샀냐? 13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1300원이에요. 그러면 425원 더하기 1300원이면 1725원이 되죠. 1725원. 몇 개? 4개 더하기 10개. 14개가 돼요. 그러면 1725원에서 14로 나누면 단가가 123.25. 이게 이동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동평균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럼 매출이 10월 25일 날 10개가 팔렸어요. 10개가. 그럼 원가가 뭐예요? 123.21원이니까 1232원. 이게 뭐예요? 팔린 매출의 원래 가격,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개죠. 매출은 뭐예요? 10개 곱하기 200 하면 이게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 그렇죠? 이게 매출이 되고 이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재고는 14개에서 10개 빼면 4개죠. 4개. 그리고 123.21원이니까 493원이 재고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10월 26일 날 4개를 샀어요. 15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600원이잖아요. 그러면 493원에다 600원 더하면 1093원이 돼요. 수량은 4개 더하기 4개는 8개. 그래서 재고 원가는 136.63원이에요. 그리고 재고 금액은 1093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동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재고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동평균법. 계속 기록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 계속기록법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계속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원가를 계속 구해 나가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총평균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 기초재고 6개 그쵸? 얼마예요? 600원. 그 다음에 매입 10월 10일 날 매입한 게 10개죠? 10개 얼마? 110원에 매입했으니까 1100원.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 이게 여기 있죠 여기 10월 15일 날 매입한 거 그렇죠? 130원에 매입했죠? 130원 1300원. 그 다음에 10월 25일 날 아니구나 10월 26일 날 4개 4개 있죠? 얼마에 매입했어요? 150원. 그래서 600원이에요. 600원.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다 합치면 3,600원이 되죠. 수량은 6개, 10개, 10개, 4개, 30개가 돼요. 그래서 3,600원 나누기 30 하면 단가가 120원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단가는 단위당 원가는 12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기말에 실질 재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실제로 창고에서 재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몇 개예요? 8개다. 재고가 8개 창고 8개 남았어요. 근데 단가가 120원. 그래서 재고 금액은 뭐예요? 960원이다. 960원. 자, 그럼 이동평균법으로 했을 때 매출은 뭐예요? 매출이 뭐예요? 지금 12개 팔렸고 지금 10개 팔렸잖아요. 그럼 12개에다 10개 팔리면 22개예요. 22개. 지금 우리가 판매 단가를 200원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200원으로 가정하면 4,400원. 자, 매출 원가는 뭐예요? 이 1275원 하나, 1232원 두 개 더하면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1275원, 1232원 더하면 2507원.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돼요. 그래서 1893원. 1893원이 되는 거죠. 자, 총평균법은 뭐예요? 총평균법은 자, 매출은 똑같아요. 22, 22개 팔렸죠? 22개 팔리고 판매 단가 200원이니까 차선 400원. 매출 원가는 팔린 수량의 원래 가격이 120원이죠. 원가가 여기 120원. 120원. 그래서 2640원. 자,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액이 176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동평균법이고, 이게 이동평균법이고, 이건 총평균법이라고 해요. 즉, 평균은 둘 다 평균을 내는데, 평균이라는 것은 총 금액에서 수량으로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데 이것은 이동평균법은 계속 기록하면서 그때그때 계속 평균을 내는 거고, 총평균법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말적으로 한 다음에 그냥 말 그대로 그때 올해 산 모든 원가 금액을 에다가 수량을 해서 나누는 거죠. 총 평균 내는 거죠.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후입선출법은 뭐예요? 아까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선입선출법과 반대로 생각하면 후입선출법이 되는 거예요. 자, 선입선출법은 뭐냐면, 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자, 아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좀 약간 변형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초제거 5개, 10월 10일 날 10개, 110원에 샀죠. 600원, 1100원. 15일 날 10개, 135, 1300원. 26일 날 4개, 150원, 600원 이렇게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판매 수량은 아까 뭐예요? 여기서 12개 판매했죠. 12개. 10월 12일 날 12개가 판매가 된 거예요. 10월 12일 날 12개. 그럼 12개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거예요. 12개. 자, 12개, 12개. 12개인데 12개가 어떻게 여기서 먼저 팔리는 거죠. 여기서 판매 수량 6개. 자, 6개. 그다음에 10개. 자, 그다음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거예요. 5개 팔렸고 그다음에 100원. 잠깐만요. 아, 이거 6개네. 6개. 잘못했네, 여기가. 6개, 6개. 어쩐지 좀 이 6개고 6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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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팔렸고 이거 팔린 거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거죠. 그다음에 어 12개 여기서 12개니까 여기서 6개가 먼저 팔리고 그다음에 지금 총 또 10개가 또 팔렸잖아요. 그냥 총 22개가 팔렸잖아요. 22개를 먼저 파는 거예요. 6개, 10개, 그 다음에 10개 중에서 6개. 그럼 이게 22개죠? 22개. 22개예요. 22개. 그래서 22개가 팔렸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 여기서 4개 남았고 여기도 4개 남은 거죠. 4개 남았고 4개 남았고. 자, 단가가 130원짜리 그다음 150원짜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4개 130원이면 520원, 4개 150원이면 6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기말 재고 금액은 1120원이 되는 거예요. 4개 더하기 4개는 8.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좀 22개가 팔렸어요. 22개가 팔렸는데, 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개 앞에 5개, 6개, 10개, 그럼 16개 중에서 22개가 되려면 또 6개가 더 팔려야 되죠? 그럼 6개. 자, 앞에서부터 파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맨, 뒤에 들어온 게 남은 거죠. 뒤에 남은 거죠. 그래서 4개 남고, 4개 남고. 그래서 130원, 150원, 그래서 520원, 600원. 그래서 기말 재고는 1120원, 8개. 자, 매출원가는 뭐예요? 매출원가는, 자, 이 100원이 팔린 거죠. 6개, 100원. 그 다음에 110원짜리도 팔리고, 또 6개인데 130원짜리죠, 이거는. 그래서 6 곱하기 100. 6개짜리는 100원짜리. 또 10개짜리는
110원, 그 다음에 130원짜리 6개 해서 600, 1100, 780원 해서 248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원가. 그래서 4400원에서 2480원 빼니까 매출 총이익은 1920원. 이게 바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아까 앞에서부터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게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죠. 100, 110원, 130원, 150원. 자, 그 단가, 즉 가격이 매입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원재료의 매입 가격이 올라갈 때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단가가 올라간다 할 때 매출 총이익은 어때요? 총평균법은 1760원, 이동평균 1893원, 선입선출법 1920원. 선입선출법이 가장 높죠. 그리고 재고금액도 960원, 1093원, 1120원. 재고 크죠. 왜?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매입 그 원재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때요? 이것은 맨 나중에 남은 게 기말재고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금액의 단가가 반영이 돼서 기말재고 자산이 가장 커지죠. 총평균법은 어때요? 레버리지가 되죠. 아니, 에버리지. 즉 평균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은 전체 평균이 되기 때문에 좀 가장 낮아지고 기말재고 금액이. 이동평균법은 어때요? 계속 이동하면서 계속 기록하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거는 총평균법보다는 크지만 선입선출법보다는 작죠. 이익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왜? 원가가 먼저 들어온 게 나가기 때문에 이때 원가가 낮잖아요. 판매 가격 그대로지만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익은 어때요? 커지죠. 그렇죠? 매출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기사들을 읽으면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S오일은 선입선출법으로 하고 SK이노베이션이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다른 회사들은 총평균법으로 한다. S오일 같은 경우는 모회사가 아람코예요. 아람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관련 회사죠. 아람코가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S오일도 연결로 되면 선입선출법을 사용해야 돼요.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총평균법으로 사용해요. 자, 유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요. 막 올라요. 그러면 어때요? S오일이 뭐 이익이 갑자기 증가한다. 막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고 평가 금액도 커지고. 그렇죠? S오일은 이런 부분들. 유가 같은 경우 원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원유는 뭐 중동이나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정제를 해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수입하는 기간도 길잖아요. 그렇죠? 선박을 통해서 실어 오잖아요. 그리고 하역하는 절차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보통 한 45일 이상이 걸린다고. 45일 이상이. 그래서 한 번에 수입해 올 때 많이 수입을 해와요. 그러니까 재고가 또 많이 쌓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비축 기간이 있어요. 의무 비축 기간. 보통 한 45일 분을 비축을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게 의무 비축 기간인데, 그래서 대규모 재고 자산이 있어요. 이런 정유회사들은. 그래서 이 선입선출법으로 하냐 총평균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익에 많이 좀 영향이 있어요. 특히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선입선출법으로 할 때 이익이 좀 증가하는 방향이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거 하나의 지금 이익이 되면 나중에는 또 그만큼 역으로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나중에는 뭐 장기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예, 오늘은
재고자산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그 식료품 같은 것들은 어, 장기간 보유할 때 어때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식료품 같은 경우 같은 그러한 경우들은 선입선출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개별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좀 덩어리가 좀 커야 되죠. 개별법은 덩어리가 아주 큰 것들, 뭐 선박 같은 경우는 개별법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죠. 이런 부분들. 수입선출법은 IFRS에서는 허용하지 않지만 IFRS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비상장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회사들은 사용할 수 있어요. 후입선출법을 일반 뭐 기업회계 기준 사용하는 회사들은 그래서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뭐 야적장에다가 야적하는 뭐 석탄이나 건축 재료들은 한번 야적을 하면 어때요? 나중에 쌓인 게 먼저 나가잖아요. 후입 선출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뭐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